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꿀팁. 지금 평택 지제역의 다세대와 다가구를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외부나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외부 인테리어 2. 내부 인테리어 3. 후회할 스타일 4. 추천할 내부 인테리어 5.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6. 평택 지제역에서 적용한 인테리어 7.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테리어. 우리가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 예쁜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외부 인테리어라고 칭하는데 저의 생각은 일단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외부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외형이 깔끔하고 예쁘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재를 선택하고 어떤 컬러를 선택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도록 동선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번. 디자인을 잡자. 성냥갑 스타일이 아닌 스튜디오처럼 예쁜 디자인. 작품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건물의 외형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테라스가 예쁘다든지 컬러가 예쁘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외부 인테리어 전체의 자재가 중요합니다. 외부 인테리어 자재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컬러도 중요하고 동선이 중요한데 외부 마감은 석재돌이죠. 그 다음에 조적, 그 다음에 타일, 그 다음에 요즘에 자주 하는 스타코라든지 노출 콘크리트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석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석재는 말 그대로 돌입니다. 돌 단단하고 건물에 많이 사용하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무겁고 외관 디자인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석재의 종류는 화강석류, 지역명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는데 중국산이 거의 7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석재는 고흥석, 가평석, 마천석, 포천석, 신포천석, 화강석, 현무암으로 나뉘어집니다. 석재에 대해 너무 깊숙이 파고들면 돌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만 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잔다듬을 할 거냐? 물광을 할 거냐? 버너 가공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많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대리석을 구분해 보면 인조 대리석이 있고 천연 대리석이 있고 라임스톤이 있는데 요즘 라임스톤이 대세입니다. 외벽을 보면 요즘은 라임스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파크빌리지 105동을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후면에 라임스톤으로 마감한 현장 투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석재의 크기는 보통 600에 600, 60cm, 60cm를 많이 쓰고 두께는 10T, 20T, 30T를 많이 쓰는데 돌은 거의 30T이고 라임스톤도 30T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외부 마감 벽돌입니다. 벽돌은 오래된 형태죠. 예전에는 벽돌을 단가 때문에 많이 썼는데 요즘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벽돌을 파크빌리지 101동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림에 벽돌이 나와 있는데 벽돌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때가 많이 타고 발수 비용 밑에 철물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그래도 벽돌 칼라 선택을 잘하면 외벽의 칼라가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롱블릭 타일이라든지 큐벽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종류를 보면 점토벽돌, 고벽돌, 전벽돌, 청고벽돌, 백고벽돌, 파벽돌, 현무암벽, 큐벽돌, 벽돌 타입, 시멘트형 벽돌, 롱블릭 타일, 코너 타일로 나옵니다. 롱블릭 타일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규격이 있고 반장 쌓기, 항마 쌓기 용어만 간단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타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크빌리지 백이동을 스타코로 마감을 했는데 외단열 공법에 의해 마감을 하고 미장면에 칼라 도색을 합니다. 칼라를 많이 초이스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좋은 점은 경제성이 빠르고
여러 모양을 낼 수가 있고 단점은 때가 타는 거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판교 운중동이라든지 강남 쪽에는 스타코를 많이 씁니다. 스토라고 하고 그래서 스타코도 스타코 플렉스가 있고 스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평택에 최초로 지제파크 빌리지 백이 동이라는 곳에 저희가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을 많이 쓰는데 타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에 쓰는 타일을 생각하는데 요즘에 세라믹 타일이라고 10T, 20T, 30T까지는 안 나오고 20T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T로 세라믹 타일 마감한 현장이 세교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보면은 디에노 카페가 들어온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세라믹 타일로 10T로 마감한 현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20T에서 파크빌리지 파빌리움 넘버 3 거기를 저희가 20T 세라믹 타일로 마감을 한 현장입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속. 금속은 보면 지붕 쪽에 많이 쓰는 건데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강판이라든지 이노 다이징이라든지 아연 징크라고 많이 하죠. 구리, 철, 칼라 강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요즘에 아연 징크 마감이 많이 있고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마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를 복합 판넬로 마감을 많이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금속으로 마감합니다. 사이딩. 사이딩이라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에 많이 쓰는데 요즘에 세라믹 사이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재질인데 일본에서 발달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벽돌이라든지 돌 마감보다도 이런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새로운 외벽 스타일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콘크리트 판넬, 테라코타, 테라코타사, 압축 패널, 엔티 패널, 목재 패널, 세라믹 패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정역의 고시테르 작품을 의뢰받아서 PM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출 콘크리트랑 콘크리트 판넬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에 거기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창호가 중요합니다. 외벽을 돌로 마감한다든지 조적으로 마감하더라도 창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호와 유리가 접목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가는 창호 유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집도 될 수 있으면 창호 유리로 해서 스튜디오 스타일로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창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PVC 창호가 있고 다른 창호도 있는데 PVC 창호의 장점은 금액이 착하고 아파트 이중창이고 문 한 짝으로 단열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창호도 시스템 창호라고 해서 시스템식으로 하는 창호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가격이 좀 비싼데 창호도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테리어에서 마지막으로는 공용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잡을 때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공용 휴게시설이라든지 맘스테이션 적용이라든지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더라도 디자인을 잡을 때 공용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강조가 됩니다. 두 번째, 내부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죠. 통상적으로 바닥재가 많이 중요합니다. 바닥재도 굉장히 많지만 요즘은 대세가 원목 마루냐, 강마루냐, 데코 타일이냐, 타일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 요즘은 타일을 많이 쓰죠. 타일의 종류도 좋은 타일이 있고 요즘 추세가 내부 바닥 마감을 타일로 많이 씁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마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와일드 폭의 강마루 예를 들면 헤링본 스타일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큰 광폭 강마루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방. 주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방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를 할 때 저는 주방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주방에 요리하는 엔조이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추구하는 게 11자 주방, 대면형 주방. 그래서 주방을 서로 마주 보면서 하는 11자 주방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잡을 때는 주방 레이아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화장실. 화장실이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죠. 화장실을 댈 수 있으면 많이 만드는 게 새가 많이 나간다는 거를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안방 화장실을 크게 하고 공용 화장실을 적게 해서 욕조를 안방에 놓는 것을 선호하고 배열 자체도 칸막이를 유리로 해서 훤한 걸 많이 선호합니다. 요즘에 새로운 스타일은 내부에 세면기가 있지만 화장실 밖에도 세면기를 놓는 스타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라든지 위생적인 것 때문에 화장실 레이아웃을 호텔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번째로는 드레스룸이 중요합니다. 옷에 대한 보관이 중요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드레스룸을 넓게 해서 옷에 대한 보관, 귀중품에 대한 보관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는 콩자갈을 저는 베란다 쪽에 배치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베란다를 예쁘게 하는 게 낫다. 다락도 밝고 환풍이 되고 외부 스타일과 연결된 다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가구를 짓든 다세대를 짓든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인테리어에서 요즘의 추세가 히든 도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문이 밋밋한데 이게 히든 도어. 도어를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히든 도어 문이 유행이고 몰딩을 안 하는 스타일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상부는 무 몰딩이 맞고 하부는 몰딩하는 게 어떻게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문선. 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문선, 그 다음에 스위치도 요즘에 융스위치라고 해서 고급형 스위치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스타일이 요즘 추세입니다. 후회할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일을 비싼 걸로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타일을 써서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한 스타일. 욕실 안 가벽을 설치해서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통유리가 좋고 대리석 패턴 타일이 큰 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벤치라든지 쿡탑 설치, 요리를 벽을 바라보는 주방 배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을 너무 화려한 샹들리에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후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로즈 골드 메탈. 그 다음에 과도한 장식 타일. 무몰딩 디자인. 무몰딩 디자인은 요즘 추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부에 대한 무몰딩, 상부인데 무몰딩한 디자인도 후회하는 경우를 봤고 원목 마루가 물이라든가 하자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후회할 스타일을 열거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을 짓거나 다가구를 짓거나 그럴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에 이런 타일을 해서 후회한 걸 많이 봤다는 얘기고 후회하지 않는 스타일이 이런 무광이고 크고 심플한 디자인 타일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할 스타일 중 욕실 가벽을 설치한 거죠. 욕실 가벽을 설치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실의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오픈형의 스타일이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할 내부 인테리어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방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주방 원포인트는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11자 주방으로 하고 화장실도 2개 정도로 하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테라스를 만드는 것을 택하고 죽일 건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안방이 크다든지 애기 방이 크다든지 그런 걸 줄이고 살릴 건 살리자는 얘기죠.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디자인, 그리고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디자인.
그리고 조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을 11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은은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타일보다는 타일도 중요하지만 줄눈 컬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의 프로세스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순서를 잘 익혀서 적세적소하면 공사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방, 신발장, 주방에 포인트를 줘라. 주방 동선을 살리자. 주부들이 이용하는 동선을 파악해라. 그리고 인조 대리석보다 PT 소재 주방 조명을 심플하게 하자. 그 다음에 라인 조명에다 다운라이트를 해서 조조가 적절한 것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싱크대에 라인 조명을 초기에는 전기 업체에 얘기를 해서 싱크대에 라인 조명을 넣을 때는 미리 업체한테 얘기하면 공사비가 절약이 된다는 얘기고, 주방 수전의 선택이나 노하우를 줘서 과감하게 주방 수전 이런 걸 예쁜 거를 하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된다는 얘기죠. 코브라 수전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중요하고 선택과 포기를 하자 이런 거죠. 여섯 번째로는 저희 평택 지제역에서 적용한 인테리어입니다.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준공을 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는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스타코를 백이동은 스타코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평택 지제역에 오시면은 파크빌리지 백이동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현장에 한번 와보시고 이번에 방송에도 촬영이 나가고 월간 주택 전문 잡지에도 실린 파크빌리지 백이동 현장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현장이고 주변에 건설한 분들은 왜 스타코로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건물이 예뻐서 파크빌리지 백이동 주변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파크빌리지 백일동은 조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백일동 가면 조적으로 마감했는데 나름대로 이쁘고 괜찮게 마감했고 그 다음에 파빌리움 3차는 세라믹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읍천리도 들어와 있고 구도로 통닭도 들어와 있고 학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파빌리움 3차는 세라믹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파크빌리지 105동은 라임스톤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의 외부는 새로운 스타일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출 콘크리트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홍익대에서 공부할 때 도전하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전을 하면서 인류가 발전되는 것이지 예전 것을 계속 답습하면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다시 도전하고 이것이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평택 지제역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요즘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힘이 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주방 거실을 이렇게 11자형, 대면형으로 많이 했습니다. 주방 거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고 거실도 심플하게 이렇게 크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상도 이렇게 바닥을 콩자갈로 마감을 했고 조망을 중요시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화장실도 호텔식으로 도전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론. 결론은 외부에서 보기 좋은 스타일 마감이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외부를 한눈에 봐도 예쁘고 독특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좋죠.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건물의 외관을 꾸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내부는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비용을 엉뚱한 샹들리에 이런 데 투자하시지 마시고 심플하게 하면서 취해야 하는 건 주방 11자형 대면형 주방이라든지 드레스룸을 만든다든지 테라스를 만들어서 테라스에 콩자갈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쪽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비싼 타일을 쓰고
값 비싼 실크 벽지를 하고 비싼 샹들리에 공사비를 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은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이 좋다. 왜냐면 임차인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세대는 통계적으로 보면 테라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답답하니까 테라스가 있는 공간을 선호하시고 다가구나 다세대는 초기에 테라스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방과 거실이 좁아질 수 있겠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유행에 민감해하지 말자. 무엇보다 건물은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 심플한 인테리어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문가가 시공은 시공 전문가고 설계를 전문으로 전체적인 MD라든지 그걸 마치기 어렵습니다. 유니트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인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맡기시면 저희가 전문가로서 좋은 외부와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디자인을 과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건물을 지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오세요. 평택 지제역 부동산으로 오시면 저희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드릴 거라 확신합니다. 명문대학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고 많은 현장을 경험을 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보통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전체 구조를 잡고 내부를 하다 보니까는 유니트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내부 유니트를 먼저 합니다. 주방은 11자 주방. 그 다음에 드레스룸은 누가 봐도 탐나는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라스 부분이나 내부 유니트를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부 평면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유니트를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주택 전문 채널이라든지 잡지를 보면서 좋은 디자인 유니트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부분에 투자하자. 내부만 신경 쓰지 말고 주차장을 고급스럽게 하고 복도 엘리베이터를 고급스럽게 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공용 부분. 예를 들어 맘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명언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지만 모방만 해서는 창조가 없다. 모방도 중요하지만 창조적인 이노베이션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재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